무인기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 해야 돼요. 어제 뉴스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사실 북한이 9월과 1월에 무인기 한국에서 보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자신이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30대 남성이 나타났거든요. 요거는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비행기 날린 건 맞으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 분들을 너무 많이 놀래켰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다만 외관상 정말 틀림없이 내가 띄운 게 맞다. 맞습니다. 제가 칠한 걸 그 무늬가 지구상에 또 있긴 힘드니까 수제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이 보질 않길 바래서 일종의 위장색을 제가 칠했었습니다. 이 날개가 탈부착식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덜렁덜렁거려서 제가 쇠 이음을 꽂아두고 마스킹 테이프를 해놨거든요.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죠. 어디 북한에 가서 떨어졌겠구나 생각. 많이 걱정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우라늄 공장 거기 있는 방사선이랑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 보려고 드론을 날렸었습니다. 북한에 있다는 것만 이유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황해도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가는 길에 식생이 푸른 곳이랑 그다음에 그 공장 주변이 잠깐 안개에 쌓여 있지만 공장 주변이 이제 연이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날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 군을 찍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북한군 기지를 촬영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이 제일 걸렸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거라고 설명을 한다면 거기에 입각해서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날릴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을 거고 그걸 팔았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그분들도 사건이 정리가 되고 그걸로 정부도 이제 인지하게 되고 많은 게 정리가 될 텐데. 그러니까 어제 그 군경 합동조사 TF가 민간인 데려다가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제 민간인 조사 받은 사람은 본인이 이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다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저분은 우파 성향의 대학생 단체 회장이자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일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사실이라고 보세요, 저 진술이? 그러니까 사실인지 여부는 좀 더 찾아봐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주장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주장이 구체적이라면 저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주장이 저렇게 구체적이라면 얼굴을 드러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저거 일반이적 죄거든요. 맞아요. 우리 그때 얘기했던 예, 무겁게 윤석열, 다뤄집니다. 일반이적 죄로 굉장히 무겁게 다뤄지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오늘 강득구 최고위원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저분이 실제로 날린 사람이 맞는지 여부는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소위 말하는 관심 받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무인기를 날린 걸 넘어서 어쨌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던 무인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추락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분쟁이 이뤄질 뻔한 내용이었던 것이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지 아는지에 대한 논쟁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한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도발을 어찌 보면은 일으킬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국방의 문제와 국민의 안위의 문제와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흔들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세밀히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 단순한 어떤 범죄나 단순한 어떤 행위에 대한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정말 배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 들으니까 어제 이 보도 보면서 딱 느꼈던 게요. 북한 그 발표 직후에 국민의힘이 일반 이적죄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자가 보냈을 수도 있는 상황. 심지어 대변인실에 있었대요.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실에 계약직 직원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마 제가 무슨 시나리오 작가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면
보시는 관객분들이 정말 어떻게 느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엇인가가 비논리적이고 위상에 맞지 않고 정말이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갑툭튀의 연속이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내기의 도청 장치의 대북 버전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좀 전에도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가설이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강력한 배우가 있고 그런 배우의 지시에 따라서 일련의 감독과 실행이 역할이 나눠져 있는 체계적인 활동으로서 나왔던 결과를 지금 뒤늦게 수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기의 도청장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네, 네. 이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무엇인가 어떤 관심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전혀 다른 출발로 문제를 바라봐야 같이 좀 균형 있게 아하. 이 사안을 살펴볼 수 있는 좀 배경적 예.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다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음모론적일 수도 있는데 전 정부의 내란이 2차 내란이 시작된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제 아무튼 군경 합동수사단은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좀 진실을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타정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님,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곧바로 정치하다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증원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